두 번째 주제로 돌봄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급증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원 마련, 재정 부담 설계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업을 위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재정 집행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등 돌봄 재정 관련해서 많은 쟁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성식 기자님, 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진료비 부담 수준은 현재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65세 이상 의료비가 41조예요. 총 우리가 작년에 건강보험 진료비로 쓴 게 93조 됩니다. 거의 이제 100조에 육박하고 올해는 100조를 이미 상반기에 이미 51조를 넘었기 때문에 올해는 뭐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만 100조가 넘는데 매년 한 1%포인트가 노인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는 한 44, 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보다 더 위험한 건 90세 이상의 진짜 초고령 노인의 작년에 쓴 의료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2조 정도 됩니다. 90세 이상의. 100세 이상도 꽤 쓰시고요. 그래서 그 초고령 노인들의 의료비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의료비가 건강보험만 있는 게 아니고 의료급여도 있잖아요. 기초수급자 대상의 의료급여 한 해 한 10조 정도 쓰죠. 장기요양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크게 보면 뭐 돌봄 의료니까 거기도 작년에 한 10조 정도 썼으니까 총 한 120조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럼 나머지 뭐 이것저것 하면 뭐 우리 그 국민의료비 우리 또 정 교수님 전공이신데 올해 한 170조 뭐 이상 될 거예요. 결코 적게 쓰지 않고 그다음에 고령 노인들한테 들어가는 비용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뭐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 있어가지고 참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점점 더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죠.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닐 수 없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진료비가 더 늘어날 것이며 직접 의료비뿐만이 아니라 돌봄 비용까지 추산해 보면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조차가 어렵습니다. 돌봄 재정에서 큰 축을 차지하는 간병비의 경우에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적 간병비 규모가 2018년 기준 6조 9천억 원에서 8조 원 정도가 된다는 추계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이런 문제를 겪었죠. 고령화 정책 및 돌봄 관련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커뮤니티 케어 및 돌봄 전문가이신 정희석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의 막대한 간병 및 돌봄에 대한 재정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한 설명이 좀 어렵죠. 의료 비용 아까 41조 건강보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건강보험의 얘기고 그 외에 또 의료급여도 말씀하시고 장기요양보험 10조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노인을 위한 지불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비와 돌봄 비용과 이런 것이 거의 구분이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들어가는 겁니다. 재원을 건강보험에서 하든 장기요양보험에서 하든 결국은 노인을 위한 지출이 그 공급구조와 맞물려서 이제 돌아가는 건데 일정 부분 있는 거고 그 노인 비중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사회적 부담은 큰 거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뭐 일본의 경우는 지금 사회보장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지난 20년간의 뭐 전 사회적인 이슈였고 뭐 마찬가지로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개호보험의 경우는 전 그 비용의 50%를 국가가 부담합니다. 중앙정부가 25%, 지방정부가 나머지 25%, 나머지를 본인이 이제 보험료로 지불하고 장기요양 이용 단계에서 또 지불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만큼 이제 사회가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보험료도 사회가 부담하는 거고 세금을 마련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것도 이제 사회가 부담하는 거고 결국은 그것은 노동계층들이 생산계층들이 돈을 낸 것으로 이제 부담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에요. 건강보험만 봐도 한 30~40%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의 경우 세금 지원이 이제 일본의 30~40%에 해당하는 것이 한 20%가 안 되거든요. 14%뭐 이런 정도 수준이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의료비의 팽창과 돌봄의 비용은 뭐 누구나 해석하듯이 어마어마하게 큰 건 현실이고 그럼 이 돈을 어떻게 그 조달할 것이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것을 집행할 것이냐가 우리의 과제라서 이제 노인의 경우 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모든 전방위적으로 사회가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걸 해결해 줄 수 없으면서 그것을 개인에게는 끝까지 이 돌봄을 어떻게든 그 이루어내라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모두의 얘기가 나온 가족 살인, 간병 살인 이런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선에서는 우리 사회가 노인들이
결국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생로병사의 가정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들을 구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에 한 10년간 진행된 연명 금지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논의되는 조력 자살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아까 그 강도영 건이라든지 등등해서 개개인이 자기가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식사량이 돌보지 못해서 돌아가신 것을 사회가 이것을 끝까지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살려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사회적인 살인의 제목을 씌운 거거든요. 이런 스타일로 사회가 접근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조력 자살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 곡기를 끌어서 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억지로 영양을 주사를 하고 경관 영양을 하고 해갖고 살려내가지고 그거를 돌봄을 안 하고 있다고 그것을 살인죄로 씌우는 이런 사회 구조를 바꾸는 사회적인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돈을 어떻게 조달하는 거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의되는 그런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우리가 사회적인 유연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다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이 많은 논의에 돈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하는 얘기를 가지고는 쉽지 않고 그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어떤 시발점이 좀 돼야 되고 그런 움직임이 최근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노인 인구 비중을 고려하면 OECD 국가들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돈을 노인 돌봄에 쓰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노인 돌봄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이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고 특히 김윤 교수님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재정 집행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라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노인 돌봄에 들어가는 돈은 크게 재원을 기준으로 나눠 보면 그 장기요양 보험이 기능 상태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이제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중심으로 한 재가 서비스를 하는 게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건강보험에서 돈을 받는 요양병원이 있고요. 세 번째는 국가가 예산으로 하고 있는 노인 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양병원은 장기요양 보험의 등급을 받지 않고도 입원할 수 있는 허점이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4명 중 3명은 요양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입원하고 있고 그분들이 장기요양 보험 등급을 받고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 비해서 3배나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건강 기능 상태가 괜찮은 분들이 기능 상태가 나빠서 집에서 돌보는 분들에 비해서 3배나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의식주 모든 서비스를 해결을 해줘야 사람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노인 돌봄 사업에서 담당하는 식사, 이동, 주거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받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파편화되어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제공되고 있지만 그게 온전하게 연결되고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설을 선택하게 되고 시설을 선택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고 하는 게 비효율성의 두 번째 요인일 것 같습니다. 그보다 좀 더 크게 보면 우리가 그 의료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이제 집에서 사는 소위 지역 사회에서의 이제 삶을 보장할 수 있는데 사회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역시 대단히 파편적으로 이제 지출되고 있어서 그것도 역시 굉장히 비효율성을 낳는 이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굳이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는 뭐 OECD 국가 또는 선진국에 비해서 뭐 의료비, 뭐 복지 비용, 돌봄의 비용을 적게 쓰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돌봄에 관한 돌봄의 그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설명했는데
의료비도 이제 OECD 국가에 비해서 적게 쓰는 상황이 아니고요. 돌봄의 비용도 적게 쓰는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전체 사회 서비스에 지출되는 비용은 아직 그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돌봄의 수준을 보면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 의료에 있어서도 보장성이나 또는 의료비로 인한 그 파산, 빈곤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되돌아보면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허점이 많은 시스템은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재정만을 키워온 정책이 보장성 강화, 돌봄 정책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은 이런 물이 줄줄 새는 밑빠진 독에 재정 투입만 눌리는 방식의 물붓기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 그 건강보험 또는 돌봄 재정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을 한편으로 늘리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게 전체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근본적인 개편을 하는 것과 함께 추진이 돼야 그 재정이 잘 쓰일 수 있지, 지금처럼 허점이 많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재정만 늘리는 정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만 돌봄 재정에 관한 논의인 만큼 간병비 급여에 대한 논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간병비 급여화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의료계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토론회가 안타깝게 무산되기도 했는데요. 간병비 급여화, 예전에도 그랬지만 최근 들어 좀 더 뜨거워지는 이슈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세 분 모두 간병비 급여에 관해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병비 급여화 필요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급여화해야 할까요? 네, 간병비 급여라는 것이 의미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급성기 일반 병원에 입원할 때 환자들이 가족이 들어가는 거를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좀 국회에서 최근에 문제됐던 그거는 이제 요양병원, 이것도 건강보험 대상이에요. 병원인데 거기에서는 지금 간병비는 개인이 부담을 하거든요. 근데 요양원은 간병비 자체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건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간병비를 지금 1인당 거의 뭐 하루에 한 10만 원 이상씩 지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건강보험에 급여화를 하자, 뭐 정 안 되면 장기양보험을 하자는 게 지금 그 핵심이고, 이 부분들은 아마 사회적으로 그것을 바로 건강보험 급여화하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개개인들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큰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뭔가 해결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원래는 병원이면은 병원 안에서 일단 입원을 하게 됐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병원에서 해결했어야 돼요. 개인이 사적 간병인을 고용해서 하는 것은 원래 시스템에 맞지 않는 거죠.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요양병원도 그래야 되는데, 다만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이게 요양시설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면서 사실은 요양병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인 간병 부분들을 지금 전체 병원이 해주지 못하는 구조에서 놓치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우선 급성기 병원부터라도 지금 그것을 간호간병 서비스 제도라고 이렇게 명명하면서 개개인이 가족 돌봄을 하지 않는 그런 병동을 따로 운영하는 그런 확대 과정에 있는데, 이 부분들을 앞으로 병원 단위를 해가지고 이것을 확대하면서 일단 급성기부터 가족 그 출입을 금하고 간병을 병원에서 하고, 우리 사회는 그 병원에 대해서 간병비를 포함한 입원비를 지불해주는 이런 체계로 가야 되고요. 요양병원은 아마 그 다음 순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요양병원에 사람들이 입원하는데 좀 그 장애가 되는 이유가 간병비 부담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간병비를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체계를 만들면
지금 입원에 있어서 아무런 그 제약 장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입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럴 해저드가 생기죠. 간병이 꼭 필요한 사람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노인들만 입원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이게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 그래서 아까 말씀한 그 요양병원에 1,500개나 되는 그 모든 것의 간병비를 사회가 해결한다는 것은 비용으로 보나 단지 비용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거 우리가 흔히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그 수요의 폭증을 막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사전적으로 그 질병이나 요양의 수준 단계에 따라서 그 선별하는 시스템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동시에 구분되는 것이 바로 요양병원 1,500개를 재편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그중에 간병비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들어가는 거지. 지금처럼 시설에 사실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1,500개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간병비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 준다. 이거는 아마 쉽사리 동의하기 쉽지 않아요. 간병비를 어쨌든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요양병원에 그 필요한 범위가 분명히 있거든요. 요양병원이 아니면 요양병원에서 만약에 간병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러면 그분들을 바깥으로 이렇게 집으로 내보내면 결국은 가정 돌봄의 부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식들이 할 수 없어서 또는 하기 싫어서 부모를 갖다가 요양병원에 모시는 거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사실상 일종의 사회적 효 기능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1,500개나 되는 그 병원들을 네. 그 한꺼번에 몰아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지금 동의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는데 요양원에 가면 전체 비용이 한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근데 요양병원에 가면 공동 간병을 하더라도 7인 간병을 하더라도 한 달에 60만 원 부담해야 됩니다. 그거 안 맞잖아요. 요양병원을 정상화시키려면 가장 우선적인 게 간병을 급여화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얼마가 들어가지냐? 15만 명의 그 간병 인력이 필요하고 본인이 80%를 부담하고 환자가 20% 부담한다 그러면 한 4조 3천 정도가 들어간다고 추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관계 설정, 요양병원의 또 세분화, 기능 분화, 그 다음에 요양병원은 간병비에 대해서 그걸 뭘로 재정을 부담할 것인지 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요양병원의 기능을 좀 정리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간병비 부담을 얘기할 때는 일반 우리 급성기 병원은 간병비가 사실 들어가긴 하지만 짧잖아요. 재원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닌데 요양병원은 매달 50만 원, 적게는 많게는 200, 300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우선시되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1,500개를 다 하자면 이게 엄청날 테고 교수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요양병원의 입원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양병원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현재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 기능을 못하는 요양병원 입장에서도 나쁜 시스템의 일종의 피해자일 수 있는 거죠. 예. 간병비 급여화 문제의 경우 많은 쟁점과 논의사항이 있는 만큼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미래 사회의 간병 문제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꼭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돌봄 재정 관련해서 이어지는 심화 토론에서 좀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